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 26년도 발표평가 준비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지금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이 서류 평가가 끝났고, 이제 발표 평가에 들어가는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역별로 다른데요. 뭐 수도권, 뭐 강원권, 뭐 이런 식으로요. 호남권 지역들이 틀린데, 지역별로 이렇게 모집 티오도 다르고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 날짜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다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 합격하신 분들은 이 지역 권역의 담당 기관으로부터 그런 발표 평가 안내를 이렇게 하나씩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 기관에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가이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바쁜 기관들은 좀 안 보내신 분도 있고 미리 보낸 기관들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는데 이렇게 늦고 좀 준비가 부실해요. 그러면서도 하는 이유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지금. 지금 벌써 8월 거의 9월 다 됐는데 아마 2주 안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3주 안에 발표를 해야 되는 거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가이드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역시 1회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규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합이 687이죠. 그래서 공고문에 있는 대로 1000팀을 서류에 뽑아가지고 680팀 모집하는 그대로 현재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1단계가 지금 서류 평가하고 멘토링 단계이고 2단계가 비즈니스 모델 구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서 좀 더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표 평가는 이제 5인으로 평가위원회 일반적 양식에 따르고요. 첫 번째로 이게 조금 준비를 미리 해 두셔야 되는 이유가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발표 자료도 따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자료가 두 개로 만들어지게 되고 요즘에 아무리 AI로 많이 만든다고 하지만 나중에 양식 내용을 보시면 이 사업 계획서들은 AI로 만들기 대단히 어려운 사업 계획서입니다. 진짜 고민해 보고 내용도 만들어 보고 필요하면은 이제 도식화 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좀 AI를 활용하기는 하나 AI로 그냥 딸깍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고민들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는 게 있다 보니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 여러분이 보통 '내가 발표 좀 해 봤다.'라는 분들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종 선정을 하는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조건 3,200만 원, 최종 4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사업 차등 지급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발표는 7분에 질의응답 8분에서 총 15분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발표 7분, 질의응답 8분. 근데 수도권처럼 좀 많은 기관들은 요 시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5분 발표에서 7분 발표 정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평가장에 따른 사업 아이템 관련된 거를 가지고 오지 마라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에서도 공통이지 않을까 싶고, 일반적 소상공인 사업에서 보통 금지를 하죠. 그럼 발표자는 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서 대리 발표가 가능하고 대리 발표하는 분도 실제로 이렇게 재직 증인분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가 있는 분들 아니면 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팀원이신 분들은 아마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거 판단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대표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발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도 뭐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표자 포함 최대 2인까지 그리고 이제 배석자 발표하시는 외의 분들은 일부만 질의응답만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발표 자료, PPT, 그리고 사업 계획서, 한글, 그리고 멘토 기업이 따로 멘토링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성과 파악을 해서 매출액 데이터,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동의 기업은 굳이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미동의 기업은 별도로 내셔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PPT는 16대 9 사이즈로 15장, 사업계획서. 이게 중요하죠? 7장. 한글 사업계획서 7장, PPT 15장. 그리고 영상은 하지 말고 뭐 첨부자료 이런 것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간결히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나왔습니다. 평가 기준에서 첫 번째 나온 부분이 AI 활용 모델. 이게 이제 다른 사업들은 거의 없는 이 AI 활용 지원 사업만이 독창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 평가 기준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업이 사업화 과제다 보니까 사업화랑 관련된 평가 기준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기술 개발이나 R&D 과제라고 생각하시는데 R&D 과제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화를 하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를 활용하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 거냐, 그리고 AI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AI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제품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아마 중요한 부분이죠. AI 활용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주변 분들에게 좀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정부 지원 정부 사업화 과제에서는 성과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흑 증가하던가, 왜냐하면 정부 지원금을 3천만 원 받았으면 매출이 최소한 3천 이상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뭐 억 단위로 증가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작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이런 부분 효과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보겠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즉 혁신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주식 투자 같은 걸 할 때 이런 기업이 좋다 그래요. 매년 영업이익을 내서 흑자를 내고 1년에 20%씩 성장하면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업이익률이 1년에 20% 이상씩 성장하는 기업.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당연히 우수한 소상공인이 되겠죠. 그리고 차별성, 차별화된 장점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배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 AI 활용에 대한 부분, 요 두 가지가 크게 2대 축이고요. 그리고 잠깐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현실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적정성 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첫 번째, 사업화 추진 계획이 현실성. 그러니까 AI 과제가 보통 저는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AI를 만들기만 하면 끝이 아니고 만들었는데 품질이 안 좋거나, 그죠? 아니면 이거 만들어도 3개월 후에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AI도 품질이 있습니다. 만들었지만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실행 가능성이 좀 없는 거고, 반대로 너무 어려운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 한 뭐 5억 정도는 들여서 개발해야 할 기술인데 우리가 3천 받고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 지원 금액이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주어진 사업 기간 내 개발을 완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실행 가능성을 따지게 돼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하시면 안 되고 실제 기간이나 비용에 맞춰서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실행 가능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활용 계획이 적정성 뭐 이런 것들 들어가죠. 사업비도 한데 보통 이 부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냐, 이 부분, 그리고 사업 성장하냐, AI 제대로 활용했냐,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인 적합성, 보완성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배점이 5점이니까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가 60점 이하의 점수 취득자는 종합평점과 상관없이 꽈락한다. 즉 우리가 이게 1과목, 2과목, 3과목 이렇게 보겠죠. 과목별로 60% 이하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만 죽어라고 썼다. 그럼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입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이거는 사업에서 돈이 된다는 것만 증명했다. 그럼 이런 부분이나 여기 부족해서 탈락이고, 이것도 잘 쓰고 이것도 잘 썼는데 원래 이 사업이
몇 달 안에 성과를 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 어느 정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5년 후에 만들게요라고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를 해버리면 현실 가능성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그럼 얘네 두 개 잘 써도 요것 때문에 탈락이다.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를 적절하게 여러분이 배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원금은 나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눠가지고 A등급은 최대 4천만 원 그대로 지급이 나가고요. B등급은 4천만 원에 80%니까 3,200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D등급은 2,800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기본 현황 및 요약은 이제 2페이지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작성 방법에서 하단표를 제외한 본문은 7페이지 이내로 작성. 기본 현황 및 요약 여기 써 있는 부분은 2페이지. 그리고 본문은 요 표를 제외한이니까요. 요 표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본문이겠죠? 본문은 이제 7페이지로 해라. 그런 내용으로 보실 수 있겠고 증빙 서류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뭐 작업하는 AI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AI로 활용하고자 하는 뭐 현재 AI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의 무슨 사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청 유형, 여러분이 속한 신청 유형들을 뭐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청 유형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업무 자동화나 마케팅, 사업 고도와 여러분하고 관련된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요 업체명 대표자 이거는 그냥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되겠고요. 기업 속에도 뭐 특별한 게 없죠. 사업비도 마찬가지. 그래서 멘토 기업 그리고 스텝 1에서는 현재 이제 서류를 내고 지금 멘토링을 받는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 AI에 대해서 준비했는가 그 부분을 쓰시는 거고요. 스텝 2는 지원금을 받아서 여기 사업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2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위의 내용 그리고 아마 이쪽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라. 왜냐? 이쪽 부분이 여기 말하는 AI 활용 모델 완성도랑 관련이 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업 계획서는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활용한 사업 계획서 부분이 가장 그런 서류 사업계획서 중에서 되게 독창적인 양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이거는 야 제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봤으면서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AI 활용 모델이 완성도입니다. 실제로 먼저 2-1에 가장 먼저 쓰실 거는 왜 우리 회사에 AI가 필요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 AI 도입 활용을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AI 도입 전에 우리가 어려운 상태를 객관적으로 써달라고 합니다. 즉, 작업 시간이 무슨 15시간 소요, 월 외주비 뭐 150만 원 발생, 작업도 건당 150, 15시간 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시 그대로 하면은 원래 상세 페이지를 건당 15시간 작업했는데 AI를 통해서 1시간 만에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4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럼 여러분이 14시간이 건당 감소했는데 요때 외주 비용을 뭐 시간당 5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얼마예요? 그럼 70만 원이죠. 70만 원 절감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상세 페이지를 1년에 100개 만들어. 그럼 70만 원에 100개 얼마예요? 연 7천만 원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월 외주비가 150만 원 발생인데 그러면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8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니까 그만큼 이익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천만 원 지원을 받아도 1년에 1,800만 원이 절감되고 2년만 돼도 이 지원금이 회수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런 효과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에게 사업계획서 평가할 때 점수가 좀 더 좋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업무가 막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핵심 문제점을 찍어달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객 상담 챗봇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왜냐? 고객 상담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이 2명이 너무 힘들어하고 비용도 많이 나간다. 그래서 24시간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이 CS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점이 결국 이 문제점을 여러분이 여기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 오른쪽 표에는 해결 방안이 있는 거고 요 해결 방안을 했을 때 뭔가 이거를 좀 사업 개서로 얘기하면 정량적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정량적 기대 효과. 그래서 문제가 아까 건당 15시간이 걸려. 그래서 건당 우리는 70만 원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당 15시간이 걸리고 죄송합니다. 이 그림이 안 이쁘네. 네. 다시 한번. 네. 아까처럼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세 페이지 건당 15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1시간 만에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요때 이제 뭐 하여간 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비용이 결국 70만 원 절감된다. 그죠? 건당 70만 원 절감되는데 우리는 한 달에 100개를 만듦으로 아니면 1년에 100개를 만듦으로 연 7천만 원을 버는 효과가 발생한다.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문제점을 정확히 정의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인한 비용 부담, 이걸 AI로 대폭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또 인력 쪽에서 조금 제가 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자동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작업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에 한 30시간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걸 AI로 하니까 30시간 걸리던 게 3시간 안에 끝났다.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7시간을 절감했고 한 달에 108시간을 절감했다. 여기에 인건비를 곱하면 한 달 우리가 절감하는 시간이 나오고 월로 하면 그 금액이 크지 않지만 연으로 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다 내부적인 그런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것만 보고 있지만 요즘에 금년에 26년 트렌드가 바이브 코딩 등으로 자꾸 신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방식의 사업을 디지털 사업으로 바뀌고 이제는 옛날에는 막 제작가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는 막 아예 그런 식이죠.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예 매출을 올려버리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사진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사진관 전통적 비즈니스는 고객들이 사진관에 와서 사진을 찍고 그걸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임대료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디지털 사진관이 여러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기존의 문제가 그냥 전통적인 사진관들 요즘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실제로? 많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안이 디지털 사진관을 만들고 디지털로 사진을 보내주면 그걸로 뭐 해상도나 이런 것도 올려주고 디지털로 보정도 해주고 뭐 필요하면 액자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사무실 오지 마세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입력하면 저희가 그에 맞게 만들어드리고 배송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여기 과정에서 또 AI까지 들어간다. 그럼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신규 서비스, 이게 비행과도화 쪽인데 비행고도화로 문제 해결하겠다. 그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문받는 사이트를 만들고 거기에 AI를 넣어서 뭐 AI가 견적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아무튼 이 부분이 이 지원이 타당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화로 보면 티저 광고 같은 거고 여기서 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더 빛을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2-2번입니다. 그래서 1단계라고 써 있는 거는 지금 서류 평가 후에 멘토링을 받으면서 AI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 1단계 진단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AI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 두 가지 내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여러분이 사업에 보통 AI를 요즘에 간단하게라도 활용을 하시잖아요. 뭐 GPT나 클로드 이렇게 좀 활용이 수준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요런 내용들을 넣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가능하면 요 1단계의 내용이 2단계 이 정부 지원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만들 거랑 연결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되게 일관성이 있는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2-3에 AI 활용 모델 설계 및 적용 프로세스 구체성이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특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마케팅 기업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케팅 쪽 같은 경우 보통 알아서들 하고 계시는 경우가 일단 많았고요, 보면은. 마케팅 대행사분들은 좀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 AI 활용 모델의 적용 대상 및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적용 대상 및 범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결국엔 아까 요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AI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목표잖아요. 맞죠? 그래서 AI 적용 대상 및 범위, 결국 우리가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개발하고자 하는, 활용하고자 하는 AI 범위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여기다가 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제일 가장 못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가장 못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요. 어디다가 어떻게 어떤 흐름으로 쓸 것인지 단계별로 도식화라는 부분이 가장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이나 이런 개발 기획을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원래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조언을 드린다면 요런 의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쪽 부분이 아마 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하나가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 순서를 쓰시는 거예요. A 작업을 하고 B 작업을 하고 C 작업을 하고 D 작업을 하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오늘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AI로 만들겠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AI로 유튜브를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 건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획을 해야 되겠죠. 어떤 영상을 찍을 건지. 맞죠? 그럼 이제 자료를 어떻게 만들까? 자료 조사를 해야 되겠죠. 맞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조사를 먼저 하고 기획할 수도 있고 기획하면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기획하고 조사하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인 이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최종 최종적으로 기획안이 확정되죠. 여기는 그냥 구상이라고 할까요? 무엇을 찍을지 구상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최종 기획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 조금만 더 갑시다. 저는 지금 제가 직접 찍고 있지만 AI를 통해서 찍는다고 하자. 그러면 기획안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AI를 써서 AI나 여기서 이제 LLM도 쓰고 보통 동영상 AI 같은 것도 써가지고 여기서 생성을 하자. 영상을 생성하고 영상이 잘 나왔는지 품질 검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유튜브에 올린다. 등록. 뭐 이런 순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 실제로 하는 업무의 순서를 써보시면 이런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맞으면 이 구상을 할 때는 어떤 컨텐츠가 좋지? AI를 쓸 것 같아요. GPT나 제미나 이런 데다가 아니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그러면은 AI 10개만 추천해 봐. 그러면 찍을 수 있는 영상은 10가지 정도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 중에서 내가 2번, 3번, 5번이 마음에 들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자료 조사를 해봐라. 자료 조사도 역시 맡깁니다. 그리고 기획안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상이나 조사, 기획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업무를 일을 시키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입력하는 내용을 프롬프트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만들면 기획이 좀 더 수월해진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해서 만들어 봤는지 그런 내용이 쓸 거예요. 그게 앞에 있었던 2-1 같은 거죠. 우리가 기획조사 이쪽 부분에 구상하고 이 부분에 GPT나 제미나이 쓰고 있고 실제로 요렇게 써서 요런 프롬프트로 이런 어떻게 보면 창업이나 자금 쪽 영상을 요렇게 만들어서 그런 프롬프트로 실제 테스트를 해서 이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영상을 생성할 때는 일반적 LMM에서 생성하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전용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뭐 브류라든가 시덴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AI 툴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 걸로 이제 생성을 하고 검수를 해서 등록을 하게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하는 업무를 갖다 두면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최종 검수나 아니면 최종 배포 같은 작업들은 사람이 하겠죠. 그렇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일을 해놓고 이 중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을 잡아놓고 이런 기획이나 이런 자료 조사는 그냥 일반 그냥 LMM 그리고 요쪽에 영상 생성은 동영상 전문 AI 이렇게 작업하고 과정을 이렇게 반자동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것도 귀찮다. 그냥 에이전트한테 다 맡겨버리겠다. 그래서 에이전트 AI로 그냥 쫙 다 짜서 자동으로 모든 거를 만들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반자동을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이 과정에 어디는 수동, 어디는 AI, 그 어디는 텍스트 AI, 어디는 영상 AI로 작업을 한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드를 잡아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는 업무를 잡아놓고 반대로 또 AI가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그런 작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 밑에 있는 데이터 입력, AI 활용, 최종 검수, 채널 배포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점에서 조금 이제 산업용으로 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어떤 업무들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맞죠? 이 수집된 데이터를 바로 못 쓰고 사방에서 이렇게 수집되면 데이터의 양식과 형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처리를 하죠. 데이터 처리를 포맷을 일관적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통에 담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죠. 수집했으니까. 그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AI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 결과값도 AI로 계산해서 예측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는 업무에서 이렇게 AI를 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산업용에서 IoT라던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의 업무에 따라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1단계 사전 테스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인적으로 저희도 AI를 개발할 때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먼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잡아야 돼요. 내 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일의 어느 부분에서 AI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 AI를 한 번에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부라도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게 이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2-2가. 왜냐? 2-1을 쓰려면 요게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먼저 어느 정도 그려놓고 그러면 내가 앞부분만 먼저 하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로 유튜브를 기획도 하고 AI로 유튜브 자동 영상을 생성한다라고 했다면 이 전체를 그려놓고 내가 이번 1단계에서 모든 걸 다 하지 못했어. 하지만 GPT로 기획하고 클로드로 자료 조사하고 뭐 이런 작업까지는 했어. 거기까지 하는 게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2-2 순서대로 바로 쓰시면 좋겠지만 이게 잘 안 나오신다면 2-3을 먼저 쓰시고 2-2에 필요한 걸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전 테스트가 부족하다면 아직 우리가 1단계 중이기 때문에 어 쪼끔이라도 사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AI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뭔가 여러분 회사에 AI 도입하는 테스트를 분명히 일부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을 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 AI 활용 사업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든 가장 먼저 어려운 작업이 속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달로 걸리는 경우도 많죠. 하루 이틀 만에 실제로 딸깍하고 나오기는 대단히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큰 내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완성도를 할 수는 없으니 크게라도 여러분이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AI 활용 업무 프로세스가 보면 1번 입력, 2번 AI 활용, 3번 품질 검수, 4번 스마트 배포. 이거 아까 보시면 제가 만든 영상이 만드는 순서도 똑같죠?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추천할 때 여기서 도식화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이걸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영상에 AI 사업계에서 제가 도식화하는 법에 대한 영상이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조금 바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중에서 어, 대부분 다 도식화를 지원하고요. 제미나이랑 클로드가 조금 더 도식화를 좀 잘하는 느낌이고 이런 쪽의 도식화는 의외로 제미나이도 잘합니다, 여러분. 왜냐,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아무튼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로 도식화를 할 수도 있고 클로드에서 요런 내용들을 넣고 우리가 AI 활용할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도식화해 달라고 해도 되고 그런 이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쁘게 표하고 차트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나오면서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제품 서비스 고도화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사 고유의 프롬프트 매뉴얼이가 써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을 만들 때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기획을 할 때 GPT나 클로드를 많이 쓸 수 있다 그랬고 GPT랑 클로드 쓸 때 예를 들면 프롬프트가 달라질 수 있죠.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제 나이나 저희 전문성이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뭔가의 내용을 넣어서 그에 맞게 프롬프트가 나올 것이고 반대로 여러분이 뷰티 유튜버다. 그러면은 정말 뷰티한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반대로 나는 1, 20대 그런 고객들이다. 그런 분들을 위한 게 있을 거고 나는 60대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거다. 거기에 따라 프롬프트가 똑같은 유튜브를 찍어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할 수가 있죠. 보통 AI에 그런 지침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내재화할 수 있으면 내재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회사에서 자료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쓰면 좀 내재화일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만 쓰고 버리는 프롬프트는 우리가 내재화한다는 표현은 쓰진 않죠. 그냥 한번 해봤다 이런 거고 이건 너무 써봤는데 우와 이렇게 하니까 기획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저희 영상이 1분부터 10분까지 되게 내용도 잘 나오고 이렇게 기획하니까 무슨 조회수가 한 번 할 때마다 100만씩 나오는 거야. 그런 기적의 프롬프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계속 쓰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는 내재화죠. 업무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 특히 이런 거는 이제 자동화 쪽에서 여러분이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를 위해서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들을 쭉 짜가지고 뭐 1번에서 데이터 얻은 거를 2번으로 넘기고 2번에서 AI가 가공해서 3번 단계로 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동화 처리하는 과정이 한번 만들어 봤더니 잘 돼. 그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쓰면 되죠. 그 내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거는 경쟁사는 못하는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번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라겠다. 저 제품 서비스 고도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능하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다행히도 경쟁률이 높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외부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내가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부 지원은 결국 거쳐가는 거잖아요. 물론 발표 평가가 1단계이긴 하나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발표가 잘 됐는데 실은 사업이 더 안 됐으면은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 고도화 수준은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AI를 도입했을 때 진짜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뭔가를 비교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교라는 개념이 요 앞에서 있는 요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고 AI를 활용해서 해결한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기대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도 제품 서비스 고도화 수준에 또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도입 전엔 30이었다. 도입 전. 뭔진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도입 후에 80이 됐어. 그러면은 대충 한 250% 정도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원가가 250% 절감돼서 이익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즉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고도화라고 하는 거는 자세히 보이지 않는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할 때는 품질이 한 60점이었어. AI를 하니까 품질이 80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눈에 띄게 고도화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글로 쓰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업에 실제로 반영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특히 뭐 영상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이렇게 매장에서 뭔가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보여줄 것들이 다 있잖아요. 가능하면 눈으로 보여주면 이 고도화 수준이라는 게 숫자로만 할 수도 있지만 눈으로 확연히 증명이 된다면 훨씬 더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사업 계획서 작성도 있지만 작성이 반대면에는 평가가 있거든요. 결국 평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작성자분들을 작성하는 글들을 믿잖아요. 그러면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1년 내에 100억을 찍을 것이다. 다 믿으면 다 합격시켜 줘야죠.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말 가능할까? 정말 저게 될까? 저분이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면서 그런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경우는 점수가 확 깎이는 거고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어중간한 점수를 받을 거고 누가 봐도 확실히 좋다는 거는 고점을 받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준이나 이런 내용을 쓸 때 말로만 하면 상상이 잘 안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실험하셨던 거, 여러분이 사업의 현장, 그런 사진이나 이미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넣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AI 활용 전, 그게 도입 전이죠. 그렇죠? 목표, AI를 활용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목표가 나오고, 요 개선율, 기여도, 이게 바로 정량적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죠? 업무 시간이 감소하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원가가 절감된다. 따라서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 마케팅 콘텐츠 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약간 생산성이죠.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규 콘텐츠 두 개를 찍었으니까 쉽게 두 개를 찍었는데 8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고객들이 더 많이 보겠죠. 따라서 잠재 고객을 발견할 가능성이 크다든지 구매 전환율이 높아진다든지 결론적으로는 요런 게 되면 매출이 증가로 이어지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목표에 대한 제시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목표가 너무 허황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까 그 3번의 지표가 있죠. 이건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단기 실현 가능성이라는 점입니다. 단기의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 결국 3년 후에 잘 될 것이다라는 건 우리는 평가에 중요하지 않다. 단기라고 한다는 거는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 정말 늦어도 내년 말에는 이게 구현돼야 될 거죠. 이렇게 보시죠. 내년 말도 조금 길어 보여요. 맞죠? 금년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실현 가능성이라 생각하면 이미 70% 실현됐고 이번에 2단계 받으면 30% 더해서 100% 된다. 이렇게 가는 것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로직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건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가능하면 현실에 맞게 작성하시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쓰면 그것 또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3-2번 시장성 차별성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내용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사업이 경쟁사보다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면서 돈 버는 구조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원가 절감이나 이런 업무 시간 감소 같은 것도 결국에는 수익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본 것이고 반대로 아까처럼 오프라인 사업을 이번에 AI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이나 AI 서비스 사업으로 변환한다. 그런 부분도 이런 신규 수익 모델이 창출되니까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돈을 벌고 신규 사업은 추가로 돈을 버니까 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겠죠. 아마 이 예시 내용들이 너무 약간 좀 마케팅 쪽에 좀 관련된 마케팅이나
공장에서 이런 생산 자동화, 약간 업무 자동화 이런 쪽하고 좀 너무 관련됐긴 했지만 실은 제가 여태까지 봤던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그런 이제 기존의 전통적 방식이 AI 솔루션이나 서비스화 돼 가지고 오히려 혁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신규 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에 이제 이런 설명회 때도 나온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 코칭을 했다고 했죠. 근데 태권도 코칭을 한 거를 이젠 디지털로 태권도 코칭을 한다고. 그게 비행고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수익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사업이 생겼으니까 훨씬 더 급증하는 매출 증가가 되겠죠. 이런 비행고도화는 이런 매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폭증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투자 유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는 예시 내용만 쓰시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도 참고로 쓰시길 바란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사업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굳이 로직적으로 잡아주면 일단은 사업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AI를 활용하겠다. 또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사업에서 특정 어떤 업무 영역을 AI를 활용했을 때 수익이 훨씬 증가하거나 경쟁력이 생겨서 차별성이 잡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주는 게 이쁠 겁니다. 3-3은 법적인 위험입니다. 법적인 위험에서 만약에 AI로 무슨 영상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 같은 거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령 위반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미리 검토해야죠. 법률적인 위험이라던가 보안적인 위험 사항들 그런 내용도 보겠고 반대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AI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AI가 썼는데 AI가 이상하게 잘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휴먼 인 더 루프 사람이 최종적으로 승인하겠다. 아니면 AI로 절반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감수하겠다라든지 아니면 AI가 만든 것을 어떤 그런 검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예, 검사 프로그램으로 AI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확인하겠다. 그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로 활용하다가 잘못해서 고객 정보를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식별화 처리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심사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AI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으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어떻게 AI가 구동이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심사 기준이고 두 번째가 그래서 AI를 도입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3천만 원 지원받았는데 1천만 원 효과가 있다? 그럼 탈락입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3-1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는 단기. 요 단기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가 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써 있잖아요. 심사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요 단기는 가장 짧게 자르면 사업 기간 내의 실적입니다. 가장 짧게 보면요. 그래서 사업 기간이 보통 금년 말 내년 초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4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거. 그게 초단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기간 내에 만들긴 했는데 그다음에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만들고 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와야 좀 쓰기도 하고 좀 몇 달 둘러봐야지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안정화 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윈도우 같은 거 만들다 윈도우 업데이트 떴다. 그러면 업데이트하면은 보통 바로 업데이트하는 게 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각종 버그가 많이 나서 어느 정도 몇 달 정도 쓴 다음에 이 생규 버전이 안정화가 됐다 하면 그때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 기간까지 고려하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초단기는 금년 말 정도 사업 기간 내.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는 내년 상반기 좀 정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정도를 여러분이 보면 아마 이쪽은 거의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조금 조언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지 그럼 당신 말이 100% 맞냐라고 물어봤을 땐 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냥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이런 정부 사업처럼 루틴한 심사에서는
이런 기간별로 이렇게 이제 초단기 과제, 단기 과제, 중기 과제 뭐 이런 별로 심사의 기준들이 다르고 보통 단기 과제 심사가 그러니까 이번 심사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거지. 정확한 거는 1회 심사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공유가 되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예측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뭐 100% 정확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경험상 가이드를 이렇게 드렸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멘토 기업의 의견서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소상공인 이제 AI 활용 지원 사업 2단계 발표 평가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 짧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핵심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네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준비하면서 쓰실 때 얼마나 그 고통이 많으실지 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좀 힘들게 잘 이겨내서 정말 이번에 스텝2 네, 이제 최대 4천만 원 지원도 받으시고 정말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사업이 성장해서 요즘 정말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소기업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삼전닉스나 반도체들은 잘 나가는데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도 더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소기업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리고 AI 도입이 필수적인데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도입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근데 아마 이게 초회 사업인 만큼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나 어 제가 아는 노하우대로 최대한 해석해 드렸다라고 볼 수 있고 제 해석이 100%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맥락들을 보시고 한번 좀 의견을 판단하시길 바라겠고 보통 이 AI 활용 지원 사업들은 담당 멘토 기업분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멘토 기업과 적극적으로 또 상의하고 또 혹시 막히는 게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권역 담당 기관하고 담당자분하고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에겐 중요한 소중한 기회가 되시니까 쪼끔이라도 막히거나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면서 해결을 해 나가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요즘 바쁜 시즌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들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도 시간 내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제 받았던 이런 양식이 그 전 권역 공용 양식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권역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 평가 안내문이 오시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제가 한 영상이나 말은 최대한 참고적으로 그냥 어떤 조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좀 판단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사업에서 AI를 잘 활용해서 정말 어려운 이 상황을 뚫고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됐으면 좋겠고 설령 그런 기업이 못 되더라도 돈 잘 벌고 행복한 그런 기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